절대로 직장만 다녀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부자가 되고 또 본인도 부자가 될 수가 있다. 결론은 이와 같이 급여의 일정한급이 25%. 앞서 투자를 할 때도 보면 연령대에 따라서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안을 한번 좀 해주시죠. 연령대별로. 저는 뭐 이분의 지침은 이제 이분이 자기가 한 30년, 40년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장이가 부자가 되려면 1등 주식이 가장 좋더라. 이제 그래서 저도 요 기사를 보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정말 따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원칙은 무조건 1등 시가총액이 바뀌면 자기의 투자금을 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원칙을 지키기가 정말 어렵다. 지금 현재 오른쪽에 보시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현대차. 지금 삼성전자가 1,500조, 하이닉스가 800조, 현대자동차가 123조입니다. 저는 삼성전자는 엔비디아를 사라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1등을 사라. 한국의 시가총액 1등은 삼성전자고 미국의 시가총액 1등은 엔비디아지만 이 종목이 바뀌면 투자금을 다 바꾸는 겁니다. 애플이 작년 하반기에 엔비디아에게 시가총액 1등을 뺏겼습니다. 좀 더 안전한 투자를 원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S&P 지수나 QQQ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복잡한 거 신경 쓰기 싫다. 그러면 500개 담아놓은 거니까요. 맞아요. 저 순위는 알아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기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많이 하고 있는 게 나스닥 저 QQQ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저걸 QQQ를 곱배스를 막 그냥 QQQ 예. 여기에다가 하는 게 좋다. 그러면 자산은 어떻게 현금, 달러, 금, 집, 네. 채권 이렇게 있다. 근데 5060을 위해서 네. 한 3개 정도만 고르라면 예. 교수님은 어떤 걸 권해주세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발하러 가는데 그 이발소 주인은 저한테 금을 10돈씩 사더라고요. 종로 상가에 가면 이제 부가세 안 내고 현금을 들고 가면 한 돈에 85만 원 주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게 네. 뒷금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은행이나 정권회사에서 금을 사게 되면 부가세가 10% 부과되고 그렇죠. 소득세가 15%또 뗍니다. 그러니까 동네 금은방 가면 105만 원입니다. 한 20만 원 정도 네. 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금을 이제 현물로 보관하는 겁니다. 자기 금고에다가. 그러면 자식에게 주기 좋습니다. 네. 10돈씩이나 한 돈씩. 지금 한 돈에 한 1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 자산의 한 10% 정도는 금으로 하는 것도 좋다. 서울의 집값 90% 확률로 우상향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 지금 현재 5월 9일까지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팔아라 이렇게 돼 있지만 서울에 주택이 없습니다. 서울의 평균 공급되는 주택이 평균 5만 세대 정도 되는데 지금 서울에 공급할 수 있는 입주할 수 있는 게 한 10,000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28년에는 8,000세대로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이제 뭐 어차피 우리가 생활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뭐 송파구, 압구정동, 서초구 살다가 남양주로 간다든지 또 지방으로 가신 분들 다 지금 울고 있습니다. 네. 그 새소리와 물소리로 들리는 데는 다 집값이 폭락을 했고 강남 이런 한강 이남은 계속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강 이남에 가급적이면 청약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가장 빨리가 부자가 되는 방법은 3월 달에 이번 달에 분양을 합니다. 서초동에 32평을 27억에 분양합니다. 근데 그 주변 시세가 지금 55억 정도 됩니다. 그래요? 당첨과 동시에 30억 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청약 통장이다. 청약 통장은 300만 원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과제 줍니다. 청약 통장 만들어 오기. 돈이 있으면 월 10만 원씩 넣지만 돈이 없다면 2만 원짜리 한 번만 넣어라. 청약 통장은 만든 시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 살이라도 청약 통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 수가 있고 청약 통장의 점수가 시작되는 것은 15살부터입니다. 15살부터 1년에 1점씩 점수가 부과됩니다. 제가 좀 더 보여드리면 요겁니다. 자, 보세요.
청약 통장은 가입 기간 17점이 만점이고 15년을 넣어야지 만점이 되고 이 점수 시작이 15세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청약 통장을 해약을 하거나 청약 통장을 가입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청약 통장은 절대 해약해서는 안 된다. 청약 예금의 95%는 대출해 줍니다. 예금 금액의 1%. 1%만 더 내면 그냥 대출해 주는데 왜 그걸 해약하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청약 통장 하나는 10억 원의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금하고 집은 꼭 좀 가지고 있고 내 자산의 10% 정도는 금에 투자해도 괜찮고 집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똘똘한 집 한 채 얘기 전부터 나왔잖아요. 이건 지속되는 겁니까? 저는 아마 더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강화된다. 지금 정부가 이제 네. 똘똘한 집안채 그래서 정부가 지금 우리가 양도세 감면이라든지 기준 시점 12억인데 이거를 보유세를 좀 더 올리겠다. 지금 우리 학자들은 보유세를 좀 우리가 올리는 것을 지금 정부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자기 집에 지금 재산세와 보유세가 0.15%밖에 안 됩니다. 미국이 한 1%에서 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이라 그러면 미국은 매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매년 내고 우리나라는 재산세, 종부세를 합치면 뭐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유세가 너무 낮다. 대신에 이제 양도세를 80%를 정부가 부과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집을 더 안 팔 것 같습니다. 그렇죠. 80% 세금 내고 어떻게 집을? 그러니까 10억 남았는데 8억 세금 내면 2억밖에 안 남는데 네. 누가 집을 팔겠느냐. 그래서 저는 정부가 양도세 중과하는 80% 정책도 그렇게 좋은 정책은 아닌 것 같고 저는 국회와 정부가 좀 획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 또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은 보유세가 우리보다 세지만 그 거래세가 취득세는 아예 없죠. 예, 낮죠. 예. 그다음에 양도세 같은 경우도 집을 팔고 맞습니다. 사면 또 그게 없습니다. 또 예,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거기만 보고 우리가 보유세가 낮다 이럴 건 또 아닌 것 같고 말이죠. 똘똘한 집 한 채로 그러면 더 강화될 것이다면은 지금 집이 한 채 있는 분들은 똘똘한 곳을 향해서 사고 팔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무주택자는 어떻게 할까 싶어요. 전세하고 월세는 어떻게 보세요? 더 올라가는 겁니까? 저는 아마 이제 많이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한번 지역별 자가 보유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전국은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한 70%, 수도권, 한국은 전체 인구의 한 3천만 명이 다 수도권에 모여 삽니다. 절반 정도만 자기 집을 가지고 있지 자기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인구는 계속 태어나지 않는데 집값은 계속 오르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단독 세대주입니다. 현재 한국의 단독 세대주 혼자 사는 사람은 42%입니다. 저는 혼자 사는 사람의 비율이 한 50%까지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균 연령이 이제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평균 연령 여성이 한 90세를 넘었습니다. 평균 연령이 90세 넘었어요. 90세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남자가 원래 평균 연령은 82세, 여자가 90세 정도인데 이렇게 젊은 사람 이제 자살하는 걸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걸 뺀다 그러면 90세를 넘는 시대다. 우리 어머니도 90세인데 혼자 사세요. 어머니 혼자 살아서 뭐 우리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이제 돌봐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세대학교 김명석 교수는 네. 105세 그러시죠. 혼자 사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100세 넘어서 이제 혼자 사는 시대가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한국에 있는 외국인이 현재 280만 명입니다. 한국에는 매년 30만 명의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인들이 하지 않는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뭐 시골에 농사 짓는 데라든지 이런 데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집값의 상승 추세 거의 90% 확률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자가 보유율도 50%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값은 오를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5, 60대들이 이제
그 노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말씀처럼 평균 연령이 90대가 넘어가는데 근데 본인 몸 하나 간수하는 문제가 아니고 자녀나 아니면 그 손주들도 좀 잘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그것도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만약에 교수님께서 내 자녀나 손주에게 뭔가를 물려주고 싶다면 뭘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제일 좋은 게 우리가 10년에 걸쳐서 이제 한 2천만 원까지 이제 정리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저 미성년자. 예, 미성년자에게 저는 뭐 자녀들에게 부자 되는 걸 가르쳐 줘라.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라고 가르칩니다. 이제 그걸 티쿤 올람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다 유대인입니다. 예. 미국 사람은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친척들이 돈을 모아서 한 3천만 원 정도 성인 축하금으로 돈을 준다 그래요. 13살. 13살에. 그럼 유대인들은 13살에 3천만 원 정도를 미국의 이런 애플, 엔비디아 1등 주식에 투자해 놓으면 대학을 졸업하던 23살이 되면 그게 한 3억 정도로 불어난다고 합니다. 10배 그래요? 정도. 예. 그러니까 페이스북과 구글을 창업하는 애들이 다 그 돈으로 창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뭐 미국 이스라엘하고 비슷하게 이제 13살이 됐다 이러면 이제 한 2, 3천만 원 정도 미국의 1등 주식을 사줘라. 그죠? 미국의 엔비디아를 사주시든지 뭐 애플, 엔비디아, 구글 이런 걸 분산 투자를 하시든지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아마 저는 뭐 10배, 20배 정도 불어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 100세 시대에 노후 걱정을 하시는데 나이가 들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려면 지금 당장 뭘 해야 됩니까? 저는 뭐 제일 중요한 게 좀 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알뜰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급여의 4분의 1을 계속 1등 주식에 사라. 그 다음에 청약 통장에 매달 10만 원씩 넣어라. 그러니까 300만 원이 32평까지 청약을 할 수 있고 600이 38평, 1,500만 원 이상이 되면 모든 평형을 선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약 통장은 세금 공제를 또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약 제도를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저도 이 부자 트렌드 책을 썼지만 이런 재테크 책을 쓰기 위해서 한 100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100권의 책을 읽고 다 사지는 않았고요. 교보에 가서 이제 책을 보면 됩니다. 예. 또 노트 하나 들고 가서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좀 보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제 이 책을 4,000원에 전자책으로 발행을 했고 뭐 결론은 이와 같이 급여의 일정한 금의 25%는 1등 주식에 투자를 계속하고 청약 통장에 매달 10만 원씩 넣어서 정보를 모아야 됩니다. 절대로 직장만 다녀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제 아는 이제 아시는 분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 청약 통장을 찾은 거예요.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가입을 한 겁니다. 옛날에. 그랬더니 이 청약 통장이 어디에서 사용해야 되는 건지 몰라서 이 청약 통장을 해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해약을 한 걸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청약 통장이라는 걸 집에서 발견해서 갔더니 뭐 한 2천만 원 모여 있더라. 그래서 사용할 줄 몰라서 해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참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게 대기업이 열심히 직장만 다닐 줄 알았지 어떻게 부자가 되고 청약 통장이 뭐고 강남에 어떻게 청약하는지 이런 제도를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 30년 전에 만든 청약 통장이 아직도 있다. 이거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래서 지금의 그 과거의 청약 통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장 사용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2010년도에 청약 통장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청약 저축, 부금, 예금 이것을 2010년도에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옛날 통장이나 2010년도에 만든 통장이나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직장을 열심히 다니면서 이런 청약 통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배워야 되고 청약 통장은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에 주소만 같이 있으면 줄 수가 있고 자식이 부모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물려받을 수는 있다. 꼭 해주셔라.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청약 통장이 뭐고 이게 왜 중요한지 가르쳐야지 우리 자녀가 부자가 되고 또 본인도 부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집을 샀어요. 청약을 받은 게 아니고. 근데 청약 통장은 있어요. 그래도 가지고 있어요. 당연합니다. 지금 본인이 집이 있더라도 1가구 1주택이라도 1순위입니다. 우리가 전체 아파트 물량의 50%는 추첨이기 때문에 내가 집이 하나 있다, 두 개 있다 상관없습니다.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할 수가 있고 청약 제도를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되고 내가 점수가 너무 낮다. 뭐 아직 결혼도 안 했지, 나이는 뭐 30살 정도 됐지, 뭐 그렇더라도 제일 작은 평수라도 청약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그 자료도 제시해 주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고요. 자식을 위해서 또는 손주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오늘 판단도 쓰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도움 말씀 오늘 김대중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